유럽이요, 지금 이러고 다녀요.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금 지글지글 끓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낮 최고 기온이 무려 45.9도, 역대 최고 기온까지 갈아치운 상황. 2003년 측정된 최고 기온이 44.1도였던 것을 보면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펄펄 끓는 불볕더위에 프랑스 파리의 관광 명소 에펠탑 앞에 분수대의 풍경 역시 달라졌습니다. 더위를 참지 못한 시민들이 도심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분수대에 뛰어드는 등 물놀이를 즐기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운지 우리 파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Nothing like we've seen before, and just sweating, trying to find shorts, nothing else. Público menor debido a estas altas temperaturas, ya que la gente no aguanta muy bien estar en la terraza y sobre todo con 38, 39 o 40 grados. 자, 이게 파리 하면 테라스인데 테라스에 앉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서유럽 전역이 40도를 웃도는 살인적 더위로 독일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을 했어요. 그 아우토반이 빨리 달리지 말라고, 덥다고. 대규모 산불을 비롯해서 일사병 희생자 등 인명피해까지 속출되는 상황이라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같은 기록적 폭염의 이유는 사하라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유럽의 차가운 고기압이 버티면서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이상 고온이 지속된다는 것. 유럽 각국에서는 분수대와 물안개 시설 등을 가동해 도심의 열기를 조금이라도 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더위도 만만치 않다는데 올해 우리나라 더위 역시 작년보다 더 덥다. 지금 이런 예보가 나와서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 사실은 우리 박용진 의원이 또 의리의 박용진. 제가 또 프랑스 파리 연수 갔을 때 또 격려 방문을 했어요. 프랑스 파리에 와서 우리 겨울에 그때 당시에 에펠탑과 샹젤리제 거리를 걸으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논했던 건설적인 시간을 가졌는데 그 파리가 지금 이렇게 더울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에펠탑에 가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분수대가 저렇게 널찍하게 수영장처럼 있는 거는 왜 기억이 잘 안 나나. 겨울이라서 그랬나? 겨울이라서 그랬죠, 그때. 지금 저기가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사하라 사막에서 달궈진 열기가요. 지중해를 건너오면서 전혀 식혀지질 않고 곧장 유럽 대륙으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40도면 우리 인체 온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거나 허약한 체질의 경우, 그다음에 노약자의 경우는 아주 위험할 것 같아서 저 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그냥 쉬거나 맞아요. 아니면 외부 활동을 아예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은근히 즐겨요. 은근히 시민들. 예. 그리고 이제 때는 요때다. 40도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나와서 밖에서 저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반바지만 입고 다니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곧 폭염이 옵니다. 근데 유럽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뭐냐면요. 저기는 그래도 더워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습하지가 않으니까. 습하진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습합니다. 벌써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도 땀이 줄줄 흐르고 상당히 그래서 아까 뭐 잠깐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신 것 같긴 합니다만 박원순 시장이 이런 이제 그 폭염 관련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박원순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그 지방자치단체가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작은 배려들이 필요해요. 특히나 요즘 많이 나아졌는데 건널목에서 땡볕에 서 있는데 지금 그 차양막, 천막까지 이렇게 설치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다 했고요. 또 조금 더 나간 데에는 물분수 있죠. 물안개를 쫙 뿌려줍니다. 대단히 작지만 아주 그 산뜻한 배려거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취약 지역 그리고 노약자들의 건강을 배려하기 위한 우리 기초자치단체 이런 관심과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번 여름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니 걱정인 게 저희가 좀 어떤 재밌는 장면들만 보여서 보내드렸는데 사실은 이 폭염 때문에 유럽에서 곳곳에서 사망하는 분들까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국제 뉴스이긴 해요. 우리가 돌직구쇼 작년 여름 생각해보면은 매일같이 했던 게 이 폭염, 94년 이후로 정말 최악을 연일 기록하고 있다. 온열 질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을 계속 틀면 이 전기료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시민들의 아우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정부가 그런 측면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누진제 구간도 3단계로 완화시키고 7월과 8월에서는 한시적으로 이 누진제 구간까지도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조금 더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결국은 한전의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득을 보게 돼서 손해를 보고 있는 측면들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박용진 의원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서 취약계층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경제적인 측면에 따라서 이 무더위를 이겨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오게 되면 쪽방촌이라든지 정말 이 노인분들 에어컨을 틀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열 질환 등에 대해서 직격탄으로 가장 큰 건강상의 위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정부가 반드시 미리 사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 배달 같은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무더위 속에서 결국 야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정부가 이제 곧 시작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벌써부터 더워서 걱정입니다. 올 여름 우리 대한민국 이번에 잘 여름 이겨야 되는데 세 번째 아플 사연이 바로 이 무더위 여름과 관련이 있습니다.